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김성균입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는 매년 소프트웨어 산업 전망 컨퍼런스에서 미래 디지털 기술 전망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3년째를 맞이한 올해 발표 제목은 세 번째 미래를 향한 30가지 시선으로 정하였는데요. 올해에는 여러분들께서 발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미리 저희가 이슈 리포트를 한번 발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표와 함께 이제 리포트 줄글 형식의 리포트를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QR 코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얼추 지난 관계로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QR 코드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연구의 시작은 이제 잠깐 의의와 목적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확산에 대한 이제 기존 인식은 주로 이제 S커브형 곡선 또는 이제 정규분포형 확산 패턴을 따른다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신기술은 샥스핀 형태로 급속히 등장한 후 빠르게 최고점을 도달하는 이제 양상을 띄었는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응 실패를 막기 위한 미래 신호 탐지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는 약신호, 부상신호, 추세인 신호로 구분하며 특히 약신호를 조기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는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시계를 구분해 보았는데요. 시계를 구분한 이유는 시계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정보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기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줄어들음에 따라 정보의 양은 늘게 되고 장기로 갈수록 반대로 불확실성이 늘어 정보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저희 연구소는 단기, 중기, 장기의 간격을 2년, 4년, 6년으로 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래학 연구 분야에 대해서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소하이 이나야툴라 전 이제 유네스코 미래학 의장 그리고 뭐 바우어와 같은 여러 미국의 연구자들은 불확실성이 더 먼 미래로 갈수록 증폭된다는 특징에서부터 시계를 조금 더 점진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래학에서 사용하는 시계는 5년, 10년, 15년인데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기술을 중심으로 예측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시계를 2년, 4년, 6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남은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기술을 도출하고 그 뒤로 약신호를 정밀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념 기술 도출 단계입니다. 저희는 이제 20개 이상의 미래 시그널 보고서를 참고하였는데요. 이제 유럽연합 보고서, 세계경제포럼 보고서 등을 이용해서 이제 텍스트 분석, 필터리 분석을 통해서 개념 기술 후보를 도출했습니다. 이렇게 도출한 후보 기술을 토대로 1차 전문가 검증 단계인 예비조사를 거쳐 작년도 선정 개념 기술을 검토함과 더불어 앞서서 살펴본 개념 기술 후보 중에서 최종적인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2차 전문가 검증 단계인 본조사를 통해 델파이 조사와 AHP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30대 개념 기술을 도출합니다. 이 30대 개념 기술 도출 단계에서 평가 기준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신규성, 영향력, 구현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신호 정밀 분석 단계입니다. 올해 이제 특별하게 이제 추가된 이제 그런 파트인데요. 저희는 이제 시기별 최신 학술 연구 기반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기술 체계를 검토를 하는데 특별히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 발전 흐름을 기술전이 계보도로 도식화하는 것을 이제 의의로 삼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는 글로벌 컨설팅사 추정치를 활용하여 각 기술의 이제 영향력 및 잠재 시장 규모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약 20년 동안의 아카이브 논문 데이터 약 90만 건을 이용해서 기술을 클러스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 및 연도 간 기술 전이 추적을 실시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발간된 이슈 리포트 그리고 향후 발간될 예정인 연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와 디지털 미래 기술 시도 탐지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연구소에서 작년에 공표한 다트판 형식의 이제 연구 결과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독특하게 저희만의 형식인 이제 다트판 형식으로의 기술 예측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다트판에는 총 3가지 차원이 존재합니다. 먼저 신호 유형은 원의 색깔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노란색은 트렌드, 연두색은 emerging signal, 그리고 빨간색이 weak signal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영향도의 크기를 원의 크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원의 크기가 클수록 영향도가 큰 기술을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3가지 동심원이 보이는데 이 동심원에서 원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단기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기술에 해당이 되고 원 바깥으로 멀어질수록 장기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차 델파이 조사를 거쳐서 총 7개의 기술들이 목록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저희가 올해 특히 작년부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가 이제 메타버스 분야들의 기술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메타버스 분야 기술들 위주로 이제 탈락이 이루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비전 그리고 웹 XR과 같은 기술이 있겠습니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이후에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총 9개의 기술들이 제외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3개 스파셜 컴퓨팅 그리고 이제 스마트 콘텍스트 렌즈, 프로그래머블 월드라는 메타버스 기술들이 제외가 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욱이 생성형 AI가 이제 저희 개념 기술 목록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제외된 이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저희가 델파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기술을 평가할 때 신규성이라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생성형 AI는 이 신규성 지표에서 최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탈락하게 되었는데요. 앞서서 이제 문병로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생성형 AI 기술은 이미 이제 유망 기술 단계를 지나 범용 기술이 됨에 따라서 저희 목록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생존한 개념 기술은 작년도 30개 중 14개입니다. 이 14개에 대해서 신호 유형 또는 활성화 예상 시기가 변화된 기술은 총 2가지인데요. 먼저 딥페이크 탐지 기술은 중기에서 단기로 활성화 예상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이제 뭐 뉴욕 주립대와 인텔의 이제 협력 개발 작품인 이제 페이크 캐처와 같은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 개발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관련된 범죄의 이제 경각심이 더 높아짐에 따라서 활성화 예상 시기가 당겨졌다고 이제 판단하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AI 보강 개발 기술이 이제 장기에서 중기로 활성화 예상 시기가 당겨짐과 더불어서 신호 유형 또한 약신호에서 부상신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생성형 AI 기술이 이제 범용 기술로 전환됨에 따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과 그리고 이제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는 기술인 AI 보강 개발 기술의 유망성이 증가한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트판에서 이제 원의 크기가 조금 바뀌는 걸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거는 올해 이제 영향도 수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올해 신규로 들어간 개념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시계별로 구분하여 장기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기술에는 총 7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장기 기술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양자 관련 기술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분야의 기술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중기에는 이제 AI 간 통신 그리고 AI 랜 같은 통신 관련 기술들과 이제 보안 기술 그리고 운영 체제 관련된 기술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에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AI 기술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최종 저희가 그래서 올해 예측하는 개념 기술 30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에는 트렌드 기술이 5개, 그리고 이머징 시그널이 19개, 그리고 위크 시그널이 총 6개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술들이 이제 AI 분야의 기술들로 예측이 되었고요. 지난해 발표까지 이제 과연 스프리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 연구 결과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올해에는 이 질문에 답하고자 이런 기술 예측 분야에 있어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기관인 가트너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 시간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 가장 최근에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인데요. 이제 피크 부분을 잠깐 확대하여 보시면 AI 에이전트, 그다음에 머신 커스터머, 컨피던셜 컴퓨팅과 같이 이미 저희 다트판에서도 드러난 이제 기술들과 유사한 기술들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는 가트너, 그러니까 지난 10월달에 공표한 가트너 2016 10대 기술 트렌드와 저희의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가트너의 이제 10대 기술 트렌드에는 AI 네이티브 디벨롭먼트 플랫폼스부터 지오패트리에이션까지 총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기술들의 레이어가 다른 관계로 저희는 일대다 매칭을 통해서 저희의 개념 기술들을 이제 각 10대 기술 트렌드에 매칭시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적게는 3개의 기술들로부터 많게는 10개의 기술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기술들로 이제 매칭이 되었는데요. 이는 즉 저희의 연구 결과가 보다 더 세부 수준에서의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말하고 있으며 큰 틀에서는 가트너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약신호 정밀 분석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산출된 6개의 약신호는 죄송합니다. 6개의 약신호는 양자 인터넷, 양자 정보 및 지원 기술, 그리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산 AI 얼라인먼트, 양자 감지, 그리고 재구성 지능형 표면 기술로 총 6개입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 약신호 기술들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약신호의 기술들을 탐지하는 주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2019년에 뭐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처음 나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 같은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거는 뭐 이세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2022년 11월쯤이 되겠습니다. 그때 등장하기 시작해서 지난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범용 기술까지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이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약신호들의 기술을 탐지하는 것이 이제 미래를 이제 좀 더 잘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신호를 좀 더 정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 약신호에 대해서 이런 표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의 표는 각 개념 기술에 대해서 이 개념 기술을 구성하는 상위 5개의 구성 기술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측의 그래프는 이 각 구성 기술들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천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으로 갈수록 신기술의 출현을, 하단으로 갈수록은 타기술과의 융합이 발생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라색 양자재료 및 위상 전자공학 기술의 경우에는 저희 데이터가 집계된 시점인 2007년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해서 신기술의 출현과 타기술과의 융합을 거듭 반복하다 최근에는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중심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초록색, 연두색 양자 알고리즘 최적화 및 머신러닝 통합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경우에는 2021년경 등장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다른 기술들과의 융합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다 최근에는 신기술이 출현하는 방식으로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표와 그림을 읽는 방법도 알았으니 간단하게 이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자 인터넷은 이제 물리법칙 기반 보안, 분산 양자 연산 등으로 인터넷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입니다. 연구 간 결합성이 높아 향후 국가 간 양자 네트워크 연동과 글로벌 보안망 구축 기술의 핵심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위 강도가 가장 높은 기술로 여겨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자 정보 및 지원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경우에는 이제 양자 하드웨어 기반 기술로 이 기술로부터 양자 코헤런스를 보장하기 위해 IT 인프라 전면 재개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 간 상호 파급성이 매우 높은 기술이고요. 더불어 일정한 기술 전이 흐름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안정적 성장형 기술군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뇌 신호를 자극해서 인간 기계 간의 직접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것으로 고도화된 해석을 갖춘 인터페이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9년에 처음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서 최근까지 활발히 이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짧은 시간 내에 응용 산업으로 급속히 이동한 초고속 성장형 기술군으로 분류할 수 있겠고요. 향후 의료기기, AI, 휴먼 인터페이스 융합 산업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분산 AI 얼라인먼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이제 AI의 뭐 해석 가능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기술로서 AI 사회계약형 기술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원적 AI 생태계 구축의 전초 단계로 평가받는 기술입니다. 다섯 번째로 양자 감지 기술입니다. 양자 감지 기술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제 안도열 교수님께서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 관계로 간단하게 빠르게 넘어가면은 이제 초정밀 센서로부터 이제 고정밀 응용 분야에 활용되는 이제 양자 관련 기술입니다. 특히나 이 기술은 양자 기술 중에서 상용화 전환이 가장 빠른 분야로 물리 산업, AI 분야 간 파급 효과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살펴보시다시피 구성 기술들 간 굉장히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면서 2007년 데이터가 집계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기술로 이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재구성 지능형 표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무선 환경을 설계 가능한 변수로 전환하는 차세대 통신 기술로서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환경적인 계층을 구성할 핵심 기술입니다. 특히 무선 환경의 지능화 시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입니다. 이제 이렇게 빠르게 6가지 이제 약신호 기술들에 대해서 좀 정밀 분석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이 약신호 정밀 분석 결과와 더불어 글로벌 컨설팅사의 이제 잠재 시장 규모 추정치를 바탕으로 저희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서 예측하는 그리고 이런 각 기술들에 대한 성장성을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의료, 게이밍, 스마트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성장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약신호 기술들 중에서 상대적인 평가이고요. 실제로 글로벌 컨설팅사의 추정치 또한 150억 달러 내외로 이제 한국 기준으로 하면은 20조 원 내외의 이제 잠재 시장 규모를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는 양자 정보 및 지원 기술이 상대적으로 좀 성장성이 낮다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이는 양자 정보 및 지원 기술이 장비 및 인프라에 기반하여 저희 이제 직접 소비재보다는 이제 B2C나 B2B와 같은 이러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제 발전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낮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추정한 이런 잠재 시장 규모 또한 낮은 수준에 달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의 연구 결과가 이제 유관 기관과 산업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공유하겠습니다. 미래의 디지털 기술 전망에서 향후 10년간 가장 핫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많았지만 세 가지만 선택한다면 어떤 기술일까요?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를 보여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30대 개념 기술로 기술을 도출합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만 꼽자고 하면은 이제 10%로 이제 압축을 해달라는 것인데요. 이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질문자분의 이제 성의가 좀 보여서 저희 연구소 저희 연구소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위크 시그널에서도 보셨겠지만 대부분의 기술들이 이제 양자 관련된 기술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뭐 양자 인터넷, 뭐 양자 감지 아니면 뭐 양자 머신러닝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 양자 관련된 기술들이 당장은 상용화되기가 힘들겠지만 이 기술들이 어떠한 스트레스홀드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AI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되게 엄청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전 산업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을 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양자 관련된 기술들을 하나 꼽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로봇 청소기 단계를 넘어선 이제 그런 피지컬 AI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서도 뭐 머시 커스터머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다시 살펴봐야겠지만 아무튼 그런 피지컬 AI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많이 포진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런 디지털 단계에서 넘어가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가 물리적인 단계까지 이러한 현상이 머지않아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제 피지컬 AI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보안 관련 기술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유망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AI와 같은 이런 과학 기술들이 급격하게 발전됨에 따라서 요새 최근 들어서 뭐 사이버 테러나 해킹과 같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로부터 발생하는 범죄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정부나 산업계의 이런
보안 관련 기술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당연히 따라오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아니면 분산 AI 얼라이먼트와 같은 보안 관련 기술들이 곧 유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바뀌는데 시대 전환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좀 개인적인 의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연구소의 의견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기술이 빠르게 바뀌다 보니 이제 예측을 하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저희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보통 스프릿아트 같은 경우에 되게 정성적인 방법론을 기반으로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평가가 좀 따라오게 되고 이런 전문가 자문이나 평가가 물론 그 업계에서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보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의 의견을 받고 취합하고 수합을 하다 보면은 당연하게 타임 레그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타임 레그가 존재하게 되면은 그 말은즉슨 빠른 기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서 이제 올해 초부터 스프릿아트 A라는 이제 반자동화된 방법론을 개발해 왔습니다. 저희가 발표 자료에는 명시하지 않았고 이슈 리포트에도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제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제 이 반자동화 방법론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정성적인 이런 방법론보다 그것에 이제 보완적으로 더해서 정량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이런 기술 예측을 이제 시시때때로 이제 주기를 되게 당겨 가지고 하는 방법론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균 연구원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